네, 안녕하세요. 권호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망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됐는데 좀 간단하게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국내에서의 ICO 그리고 국외에서의 ICO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주목하고 있었던 거는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회계 투명성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혹시 다들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ICO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몇 년 전이었었는데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한국에서 만약에 한국 기업이 ICO를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발표 자료를 좀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어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해외에서는 회계 기준을 내놔서 그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회계 기준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내놨었는데 첫 번째는 가상자산 관련해서 거래별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감독 지침. 이거는 당장 적용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 기준서 개정. 요거는 이제 회계 협회 등을 통해서 개정 작업을 해서 올해 말에 이렇게 더 추가적인 발표가 있기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먼저 감독 지침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좀 살펴보자면은 IFRS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개정된 IFRS를 따라서 한국에서도 적용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지 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먼저 좀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르면은 가상자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분산 원장 또는 유사한 기술 사용해야 된다. 이게 블록체인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암호화를 통해서 보안이 있어야 된다. 크립토커런시처럼 암호화 보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대체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 NFT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펀저블 토큰, 대체 가능한 토큰들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약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특근법이랑은 좀 다릅니다. 특근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여기서 회계 기준에서의 가상자산은 약간 좁혀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상자산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거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 증권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STO라고 소위 말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토큰 증권도 이 가상자산 회계 처리할 때는 이 기준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지금까지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가상자산 발행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발행할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써놓는 게 약간 좀 어영부영 넣어놓은 게 약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어쨌거나 가상자산을 개발했을 때 가상자산 개발할 때 든 비용들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회사의 자산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각종 인풋이 있고 비용 쓰고 인력 갈아 넣고 해가지고 만든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건 회사의 무형 자산이다. 그래서 회사가 이만큼 커졌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과연 그렇게 인정이 될 것이냐가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행하고 판매할 때 토큰을 자산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부채로 잡을 거냐가 또 큰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코인을 팔 때 이게 얻은 어떤 수익이 자산일까요? 아니면 이게 뭘까요?라고 했을 때 애매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유틸리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팔 때 나중에 누군가 그걸 제시하면은 회사가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채로 잡아야 된다. 부채로.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유보된 거, 리저브라고도 많이 하는데 과연 개발이 완료돼서 회사가 갖고 있는 리저브 분량은 뭐로 잡아야 되느냐고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그거 자산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회계 지침에 따르면은 좀 하나씩 좀 제가 시간이 언제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이제 하나씩 보자면 개발에서는 개발 원가의 경우에는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개발 원가는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산으로 잡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10분 남았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산으로 잡을 수가 없고 요거는 그냥 비용 처리 다 해버려라. 그러니까 회사가 자산이 좀 있어야지 커지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개발 활동이라 하면 뭐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지식, 현저히 개량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어서 뭐 기존에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ERC20 토큰 만들었다. 거기 비용 뭐 10억 썼다. 여기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자산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발행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돌아와서 과연 한국 기업이 토큰을 발행할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좀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로 인해서 이거는 좀 어영부영도 넘어가긴 했지만 한국 기업도 토큰을 발행을 할 수는 있다. 회계 처리만 잘 해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뭐 어쨌거나 이제 발행을 할 때 그 발행자가 스스로 발행한 토큰이 어떤 자산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때 들어간 비용들이 모두 다 비용이다. 그러니까 자산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산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토큰이 어떤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토큰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여야 되고 또 이 토큰을 기업이 직접 통제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토큰이 한마디로 가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토큰에 대해서 회사가 그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좀 의미를 하겠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점이 특이하다기보다 논란이 됐던 거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토큰이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 지불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뭐 증권형 토큰 이렇게 나눠진다고 한다면은 이때 이제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에는 보통 그 토큰에서 어떤 약속한 의무가 있습니다. 뭐 우리 플랫폼에서 이거 갖고 오면은 서비스 제공해주겠다 이러면은 그 의무를 이행하고 또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게 유틸리티 토큰인데 이거는 그 유틸리티 토큰이 언제 효용이 있냐고 하냐면은 이제 미래에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웹3 플랫폼에서의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실제로 결제를 딱 했을 때 비로소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잖아요. 예. 그때 비로소 이제 그게 어떤 매출 또는 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부채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기 사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이미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거를 좀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판매의 경우에는 토큰을 판매할 때 토큰을 판매 시에 대가를 미리 수령했다 하더라도 그 발행자에게 부여된 어떤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만 수익으로 인식하겠다. 그러니까 뭐 유틸리티상 토큰이랑 비슷한 건데 그 토큰을 팔고 뭐 대가를 이렇게 받는 경우 있잖아요. 뭐 테더로 받건 뭐 현금으로 받건 받았는데 그게 바로 매출이냐 이게 수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상 자산을 만든 다음에 주기만 하면은 모든 의무가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럼 수익이 오케이. 하지만 그 이후에 플랫폼까지 구현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 뭐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는 있지만 그 이후에 뭐 플랫폼 개발 의무가 있다든지 계약서에 보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플랫폼까지 전부 다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용역까지 제공하겠다, 서비스까지 제공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까지 모두 다 이행이 된 다음에 토큰을 판매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백서를 얼만큼 좀 회계적인 거에 맞춰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게 가지고 아무튼 백서에서 어떻게 좀 잘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네. 네,
빨리 끝내라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판매 이외의 경우 보면 에어드랍이라든지 아니면 팀원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도 모든 서비스가 다 끝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회계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고요. 리저브의 경우에는 그 발행 후에 리저브 된 거니까 전부 다 자산이냐?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만약에 제가 토큰을 100만 개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 다 너무 제가 아직 안 팔고 있는 건데 이게 시장가가 하나에 뭐 1,000원이에요. 하면 제가 뭐 100억 원짜리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토큰 막 만든 다음에 이게 얼마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리저브 분량은 웬만하면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회계 지침입니다.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토큰 증권이라면 금융투자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그 토큰 투자 증권, 토큰 증권의 성격은 그냥 증권이다. 그러니까 뭐 그게 주식이 됐건 사채가 됐건 최근엔 투자계약 증권, 뭐 조각 투자 상품이라잖아요. 이런 것들이 됐건 어쨌거나 전부 다 그 성격에 따라서 인식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에서 그 ICO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 했을 때 과거에는 그냥 막연하게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되긴 되는데 다만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회계적인 절차를 전부 다 지켜야만 여기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여전히 그 해외에서 ICO를 하는 게 좀 굉장히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한 군데를 좀 굳이 고르자면은 그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최근에 ICO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그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BVI에서는 그 ICO를 할 때 어떤 추가적인 라이센스 취득 의무가 없고 그 다음에 회계적인 공시 의무 등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를 그대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BVI에서도 그 바스프 액트가 있습니다. 그 바스프라는 게 뭐냐면 가상자산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행위들이 있는데 ICO의 경우에는 바스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이거는 그냥 참고 바스프 범위가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뭐 거래소, 지갑 사업자, 수탁 사업자 전부 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보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더 넓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있죠. 예를 들어서 델리오라든지 하루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가상자산 사업자냐 논란이 있었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 다른 나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BVI도 있고 케이만 아일랜드라고 케이만 제도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세이셸, 뭐 파나마, 세인트 비센트 이런 데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좀 해봤는데 ICO의 경우에는 이제 케이만과 세이셸에서는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ICO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법인세를 내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이셸, 파나마, 세인트 비센트는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회계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BVI 같은 경우나 케이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 의무가 없어가지고 거꾸로 말하자면은 어떤 회계적으로 명확하게 그거를 그 공시하거나 기록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은 BVI나 케이만 제도에서 ICO를 하는 게 뭐 좀 낫지 않냐. 물론 케이만 제도에서 하기 위해서는 ICO를 등록을 해야 되지만 뭐 어쨌거나 이 두 군데 나라가 좀 고려할 뻔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